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서 특히나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국내에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요, 어떤 이 한국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낯선 곳의 방문객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되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은 결국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한국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한 일본인이 여행을 왔다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당시 외국인 살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은요, 자칫하면 일본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험한 곳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5년 5월 16일, 사건 시간은 새벽 1시 30분경입니다. 장소는 부산의 한 호텔이에요. 자, 새벽이니까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잠에 든 시각이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당히 큰 소리였던 거죠. 갑작스럽게 난 큰 소리에 놀라게 된 호텔 직원들은요, 직감적으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급히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텔 앞마당에는 중년의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추락 사건이었습니다. 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모여든 투숙객들은 추락한 남성을 보고 그 참혹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요. 경찰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해보니 이 남성이 놀랍게도 일본인 여행객인 46살의 야마모토 씨라는 겁니다. 일본인 여행객이었죠. 조사 결과 야마모토 씨는 관광 목적으로 5월 초에 한국에 입국했고, 동행자 없이 나흘째 이 호텔에만 투숙 중에 12층에 투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특이한 점으로는 사망 당시에 양손이 등 뒤로 벨트에 묶여 있다라는 거였고요. 잠옷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발견 당시에 잠옷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옷차림이 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를 위해서요,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초기 수사에 들어갔죠. 경찰은 이 사건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부터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야마모토 씨가 묵었다는 객실 방안으로 올라가 봤어요. 방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바닥에 흐트러져 있었고요. 가방과 화장대, 서랍 등은 모조리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뒤진 흔적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바닥에는 화장품 병과 온갖 집기들, 옷들, 야마모토 씨에게서 떨어져 나간 단추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침대 시트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또 객실 베란다 문도 활짝 열려져 있었다 그래요. 분명히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몸싸움을 벌이던 것을 보여주는 듯한 흔적들입니다. 자, 방 안에 금품을 뒤진 흔적이 있다는 점과 추락 당시 야마모토 씨의 손이 허리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 또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서 몸싸움을 한 듯한 흔적들로 인해서요, 타살 사건인 것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수사팀은 금품을 노리고 침입한 외부인에 의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야마모토 씨가 실수로 추락을 했거나 범인의 위협을 피하다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인은 일부러 추락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야마모토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과 혹시나 모르는 원한이 있는 면식범이 저지른 계획범인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생각처럼 쉽게 진행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혼자 여행을 온 투숙객이었던 탓에 관련 인물이 없잖아요. 국내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인물이 드러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큰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타살이라면은 분명히 최소한 추락하는 지점 주변에서 목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현장인 객실에서도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안이 쑥대밭으로 어질러져 있긴 한데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족적, 머리카락 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지능범이라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건이 정황상 타살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범인을 찾지 못해서 수사가 부진해지자 수사팀은 호텔 관계자와 투숙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해 봤어요. 자, 동시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야마모토 씨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고요. 이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대에 호텔 주변에 있었던 낯선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야마모토 씨가 호텔에 투숙한 후에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방 안에만 있었고 식사도 모두 호텔 내에서만 해결했고요. 투숙한 호텔을 떠나지 않고 항상 혼자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했지만 관광은 다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야마모토 씨가 혹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던 것은 아닐까, 잠적하기 위해 이 호텔에 묵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텔 직원들 탐문 조사 결과 호텔 사람들의 말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호텔 직원들은 야마모토 씨가 특별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었고 자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부탁한 적도 없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특이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보통의 관광객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였죠. 이처럼 한 일본인 남성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미진한 수사만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단서라는 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법이죠.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재조사하던 수사팀은요, 결국 현장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도살인 사건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의문스럽다 할 수 있는 점은요,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투석한 호텔의 방 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묵는 호텔의 특성상 호텔 측에서는요, 외부인의 출입을 항상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호텔의 시스템상 투숙객 외 외부인이 객실에 함부로 들락거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인이 호텔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침입하지 않는 이상은요, 반드시 이 로비에서 안내 직원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점은 객실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요, 각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야마모토 씨가 묵었던 객실이 마치 강도를 당한 듯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정밀하게 관찰을 해본 결과 특별히 사라진 물품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질러졌지만 가져간 건 없다는 거죠. 수사팀이 주목한 부분이 이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야마모토 씨의 소지품은 대부분이 객실 그대로에 남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입국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귀중품들도 호텔 방 안에 서랍에서 그대로 발견이 됐거든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 아니라면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방을 왜 뒤졌냐는 거죠.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 수사팀이 외부인에 의한 타살로 보고 사건을 수사를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객실 출입문에 자물쇠가 뜯겨져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본 결과 출입문 안쪽이에요. 이게 방 안에서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안쪽에 잠금 장치의 나사못 중 하나가 연장을 이용해 풀어낸 흔적이 나중에 발견이 됐던 겁니다. 이거 어색한 상황이죠. 범인은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데 방 안에서 범행을 마쳤고요. 나가는 과정에서 잠금 장치를 뜯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범인이 강제로 자물쇠를 어떻게든 따려는 시도를 했다라면은 복도의 CCTV에서나 소음 때문에 호텔 측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외부인의 침입을 알고도 피해자인 야마모토 씨가 그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저항을 했겠죠. 그렇다면 남는 경우의 수는요,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강도 사건으로 보여지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사를 풀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가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호텔 관계자로부터 있던 증언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야마모토 씨가
객실 직원에게 자신의 벨트를 주면서 벨트에 구멍을 2개를 더 뚫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벨트는 사망 당시 야마모토 씨의 손을 결박하는 데 사용했던 그 벨트였어요. 자, 야마모토 씨는 왜 이 멀쩡한 벨트에 2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어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손목을 등 뒤로 결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가능성을 그나마 찾아보자면은 손을 앞에서 묶었을 겁니다. 입을 사용한다던가 하면은 어떻게든 혼자서 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양 다리를 팔 앞으로 넘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이 뒤로 묶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벨트에 구멍을 더 뚫어달라라고 했던 이유도 허리보다 가는 손목을 고정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때부터 이 사건이 야마모토 씨의 자살극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면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살로 이 사건이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건 사고의 수사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혹시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범죄나 개입된 인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인 야마모토 씨가 굳이 다른 나라까지 와서 자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를 밝혀내야지만 이 사건은 완벽하게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야마모토 씨의 신상에 대해 조사하던 수사팀은 일본 경찰에 수사 협조를 의뢰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씨는 일본에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인터폴을 향해 국내에 들어왔어요. 야마모토 씨는 보험금 7천만 원의 해외여행 상해 보험에 가입을 해둔 상태였고 5년간에 걸쳐서 4개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해 사망 시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수령액이 무려 1억 5천만 엔에 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조사 결과 야마모토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0일 전에도 한국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도 밝혀집니다. 경찰은 야마모토 씨가 몇 년 전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왔었고 아내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파산 상태였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야마모토 씨는요, 5년 전부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만일 자살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강도 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해서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이 사건을 야마모토 씨에 대한 원정 자살 사건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마모토 씨는 왜 하필이면 타국에서 자살극을 벌여야 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도 뭐 더 편하잖아요, 수벌하고. 뭐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아마 일본에서 위장 자살극을 벌일 경우에는 뭐 보험회사 측이나 경찰 측이나 상당히 강도 높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됐을 거고, 해외에서 외국인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뭐 자신의 생각에 그렇게 자세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나라인 한국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마모토 씨가 자신의 죽음을 타살로 위장하려고 했던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보험 범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보험 관련 범죄들은요,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누군가를 죽이고 그 수령인을 본인이 갖습니다, 범인이. 그래서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기까지도 하는데, 하지만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주려고 했다는 점이죠.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타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본인 특유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 수사에서 타살로 단정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추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사건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미제 살인 사건으로 묻히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 야마모토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강도 살인 사건으로 위장을 했던 것이고, 아마 본인도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여러 번 정밀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1985년 5월 16일 부산에서 한 일본인이 벌였던 위장 자살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